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메타버스 개발에 대한 실전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주식회사 비빔블의 이성민입니다. 저는 비빔블에서 CTO를 맡고 있습니다. CTO를 맡으면서 기술적인 부분의 총괄과 그리고 앞으로 발전이 가능한 기술, 그리고 융합이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 역할을 하면서 내부의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실전 사례에 대해서 본론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의 이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빔블입니다. 마치 한국 고유의 음식인 비빔밥을 연상시키는 이름인데요. 이 비빔블이라는 이름의 앞부분의 비빔은 영어로 얘기를 하자면 믹스를 뜻하게 됩니다. 저희는 전 세계에 있는 다채로운 기술들과 문화를 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로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R이나 AR, 그리고 AI나 홀로그램, 요즘은 GPT가 뜨고 있죠. 저희는 이런 기술들을 융합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주된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저는 다양한 실감 콘텐츠와 메타버스를 개발해 왔습니다. 2010년 증강현실 개발을 시작으로 2014년도에 가상현실을 접하여 개발을 시작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홀로그램이나 혼합현실,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콘텐츠와 솔루션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빔블에서 진행한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홀로MR입니다. 이 홀로MR 같은 경우는 VR과 홀로그램을 융합한 사례입니다. 가상현실 사용자들은 항상 VR 플레이를 할 때 허공에 허우적거리는 현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앞에 홀로그램을 덧대게 되면 마치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형식의 퍼포먼스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혼자서만 VR을 즐기기보다는 이런 홀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상현실에 홀로그램을 결합하게 되면 여러가지 퍼포먼스 형태도 가능하게 되고 미술 공연이나 퍼포먼스 공연 형태로도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그램 악기 연주까지 가능하게 되고요. 저희는 이 홀로MR이라는 솔루션이 향후에 가상현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홀로그램이 만나면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홀로그램을 활용한 리듬 게임도 가능하고요. e스포츠까지 영역을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휴먼과 결합한다면 지금은 죽고 없는 고인을 홀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만나보고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토크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됩니다. 구현의 형태는 전시에 특화되어 있는 부스 형태부터 시작해서 공연장 형태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을 하고자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보다 확장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은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입니다. 저희는 이전에 2019년부터 디지털 휴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2020년 3월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결과물은 3년 전 결과물입니다. 저희는 디지털 휴먼에 인공지능 요소를 활용을 해서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눈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지털 휴먼을 하나하나 만드는 데 공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캐릭터에 대한 페이스 커스터마이징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디지털 휴먼을 직접 트레이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꼭 성공하길 바랄게요. 인사선이 밝으시네요. 진심은 항상 통하기 마련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당신도 알면 좋겠어요. 지금은 딥페이크성이나 다른 디지털 휴먼들이 많지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디지털 휴먼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형태를 플랫폼화시켜서 VR이나 AR 그리고 홀로그램 등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이외의 프로젝트로는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오프라인 시장이 점차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시장으로 시장을 전환을 하고 온라인 기반의 메타버스 프로젝트들의 주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BTS의 메타버스와 팸스라는 서울 아트마켓 메타버스가 그 시작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메타버스를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10명 이상의 인원이 6개월 정도 이상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사업화에 좋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데이터만 확보가 된다면 하루 내에도 메타버스 행사가 열릴 수 있는 플랫폼인 바이브테크 리얼을 개발해서 행사 기반의 메타버스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개발 외에도 지금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경험적인 부분에서의 시행착오를 말씀을 드릴지,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말씀을 드릴지, 아니면 시장 동향을 말씀드릴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원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메타버스 랩 전문가 과정에서 목적성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이 과정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향후 메타버스 시장에 나가셔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만들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련 서비스를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고민했던 것들과 그리고 고민에 대한 의사결정 부분들을 만약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앞으로의 의사결정과 개발 방향에 있어서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를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실제 사례는 현재 저희가 개발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 비커스입니다. 이 비커스라는 플랫폼은 빛과 어스를 융합해서 또 하나의 큰 세상을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큰 우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메타버스 공간 자체가 사실 어떤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서비스로만 존재한다 라기보다는 이 공간이 또 하나의 세상을 뜻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존재하는 큰 세상을 뜻한다 라는 개념으로 비커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비커스는 언리얼 엔진 4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지금 보시는 스크린샷은 PC 버전의 클라이언트 스크린샷입니다. 테마와 컨셉에 맞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며 캐릭터 또한 유저들이 원하는 만큼 커스텀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멀티 플랫폼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최적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쉽게 메타버스를 만들고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인데요. 라이브 빌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반인이나 기업 모두가 메타버스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시장의 거품이 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커질 상황에서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를 자사의 서비스로 도입하거나 자체 서비스로 개발하고자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를 개발하려고 했을 때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기획부터 인터페이스, 그리고 그래픽, 테크니컬 아트, 그리고 개발, 서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인력들이 대거 투입되어야 하며 긴 개발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 업데이트, 콘텐츠 공급, 그리고 기술 안정화, 그리고 추가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플랫폼이나 서비스는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타버스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하나의 서비스사의 제공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는데요. 만약에 기술의 코어와 시스템의 업데이트는 플랫폼사에서 지속해서 기능 개선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메타버스의 공간은 개별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고 콘텐츠와 에셋을 유저들이 생산을 하고 베네핏을 받을 구조가 만약 만들어진다면 보다 확장적이고 그리고 지속성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고려를 해서 누구나 쉽게 만들고 함께 공유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게 현재의 비커스라는 메타버스입니다. 저희는 초기 이 플랫폼을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개발을 할지 아니면 웹 기반으로 개발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 기반은 사용자들이 플레이를 하려고 했을 시에 설치가 불편하고 업데이트 요소가 있을 때 긴 시간을 소비하면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유저 경험 입장에서는 좋지 않지만 기술력이 된다면 퀄리티를 더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물리적인 요소를 반영할 수가 있으며 무엇보다 향후에 다양한 범위로 확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웹 기반의 경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빠르게 진입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좋지만 웹 브라우저의 한계는 향후 확장성을 고려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향후에 VR과 AR 그리고 홀로그램이나 AI 요소를 고려해서 더욱더 확장해 나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플랫폼은 멀티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클라이언트의 경우는 윈도우와 안드로이드, 맥, iOS 이렇게 총 4가지의 디바이스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유는 사용자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접근하고 각 디바이스마다 사용자 편의성에 대한 UX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전에 개발을 했던 바이브테크 리얼에서는 PC 기반의 인터페이스와 모바일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혼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PC에서는 인터페이스가 크게 나오게 되고 모바일에서는 세로 모드가 지원되지 않아서 유저들이 불편해하는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PC 기반의 인터페이스와 모바일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나누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개발에 대한 공수가 더 많아지겠지만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는 더욱더 사용자에 맞게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는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웹 RTC를 기반으로 한 스트리밍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클라이언트 앱 다운로드나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하지만 향후에는 웹에서 스트리밍을 통해 바로 접속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GPU가 탑재되어 있는 PC를 구동시켜서 해당 화면을 송출해주고 컨트롤하는 인풋을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스트리밍에 대한 티켓을 구매해서 플레이를 하게 하거나 하루에 1시간 정도만 무료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하거나 광고 모듈을 탑재해서 서버에 대한 비용을 상쇄시키려고 합니다. 이 기능을 제공하는 목적으로는
스트리밍으로 초기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난 이후에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나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더욱더 몰입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장치적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그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로그인은 아이디 저장이나 자동 로그인을 통해서 한번 로그인을 한 이후에 보다 편리하게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는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 애플 등의 연동 로그인을 제공을 해서 불필요한 회원가입 절차를 없애는 것도 추가하였고요. 게스트 로그인을 통해서 먼저 접속해서 플레이를 해보고 로그인 연동을 통해서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메인 화면입니다. 저희는 지금 보이시는 각각의 공간들이 개별적인 메타버스로 운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서 로그인을 한 번만 진행하게 되면 여러 메타버스의 멀티버스 형식으로 접속할 수 있다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이 메인 화면의 초기 기획은 풀 3D로 구성돼서 인터넷 속 세상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일까를 유추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을 진행하였다가 초기 사용자가 데이터를 받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돼서 2D 인터페이스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유저는 꼭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긴 다운로드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최대한 불필요한 데이터는 받지 않고 필요한 데이터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청크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메타버스 공간이 많아지게 되면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 메타버스 공간들을 검색을 해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유의어 검색에 대한 부분들을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초기의 게이트웨이 시스템 기획입니다. 메인 화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초기부터 이런 공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아까 보신 메인 화면으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스텀 페르소나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이 캐릭터라는 부분들을 만들 때 사실 아바타라는 용어와 그리고 페르소나라는 용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했었습니다. 아바타라는 용어는 원래 힌두교의 신을 의미하는 이런 단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캐릭터라는 용어 같은 경우는 너무 흔하게 사용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자기의 분신처럼 활동할 수 있는 캐릭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분신을 뜻하는 페르소나라는 용어를 기반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페토나 이프랜드 그리고 다른 메타버스와는 다르게 스타일리즈 방식이 아니라 반실사 타입의 캐릭터로 해서 차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페르소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세부 조정으로 수만 가지 조합의 페르소나 구현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쉽게 원하는 스타일로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리셋을 초기부터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굴에 대한 윤곽의 형태와 눈썹, 눈, 코, 입 등의 세부 조정이 가능하고 헤어와 얼굴, 그리고 눈썹, 눈, 입 등의 세부 메이크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가 자신을 조금 더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고자 하는 부분으로 기획이 되고 개발이 되었습니다. 의상 같은 경우는 핏감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메타버스가 어떤 분야에 특화되었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우선 그 첫 시장을 패션과 유통 시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결이 가장 잘 맞을 수 있는 저희와 핏이 맞는 이런 패션 분야를 고려를 해서 이런 의상들에 대한 부분들도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런 패션 분야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의상과 액세서리에 대한 디테일한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소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38개의 블렌드 쉐입을 통해서 수만 가지 얼굴 형태에 대한 조합이 가능할 수 있게 한 것과 더불어서 75개 이하의 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75개 이하의 본 구조가 중요한 부분들은 우선 이 본 구조가 하나하나 많아질수록 동시 접속자에 대한 제한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5개 이하의 본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멀티 플랫폼에 대한 대응을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초기에는 100만 폴리곤 이상의 고퀄리티의 캐릭터로 모델링을 했다가 현재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할 때 25,000 폴리곤 이하의 최적화를 적용을 했고, 캐릭터가 이동을 하거나 랜드나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서 돌아다닐 때는 10,000 폴리곤 이하 정도로 낮춰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LOD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페르소나 시스템에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이 페르소나 시스템이 코어가 돼서 공간 기반의 메타버스는 비커스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VR이나 AR, 그리고 홀로그램, 그리고 AI 디지털 휴먼 같은 경우로 확장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멀티 디바이스에서 보다 특징적이게 캐릭터와 만날 수 있는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메타버스 공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각의 메타버스 공간은 누구나 쉽게 만들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한 유저라고 한다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고 운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요. 이 공간의 뼈대를 제외한 모든 에셋들은 서버에서 스트리밍하는 GLB 에셋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유저가 제작하거나 다른 메타버스 용도로 만들어진 에셋도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고요. 이런 에셋들이 하나하나 추가될 때마다 원래는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버에서 스트리밍하는 개념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컨텐츠에 대한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스를 개설하는, 저희가 이제 플레이스라는 용어가 이 각각의 메타버스 공간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플레이스에 대한 개설도 쉽게 할 수 있게 하였고, 그리고 각각의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낼 때도 이런 재화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가 사고자 하는 이런 공간을 구매해서 추가적으로 꾸밀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들은 현재 13종 정도의 공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튜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스튜디오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한다면 이곳을 어떤 공연장 형태로 꾸밀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들은 자기의 회사의 오피스로 활용을 하거나 스토어, 매장 같은 경우로도 꾸며서 사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요소까지도 이 플레이스 공간을 통해서 구성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공간은 저희가 현재 13종 정도의 공간을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공간에 대한 뼈대를 선택을 하고 이 공간을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꾸밀 수 있게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곳을 전시관 형태로 꾸민다라고 했을 때는 전시관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유튜버가 자기의 스튜디오로 쓰려고 한다면 스튜디오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홍보관이나 오피스, 그리고 매장이나 스토어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특정적인 부분들의 타겟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플랫폼 형태로 지원을 해서 계속적으로 유저들이 콘텐츠를 생산을 하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적성입니다. 메타버스 빌드 시스템입니다. 메타버스 빌드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프리셋 공간을 보다 다채롭게 꾸밀 수 있는 요소와 더불어서 메타버스적 요소를 탑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빌드 시스템을 구동시키게 되면 왼쪽의 라이브러리에서 다양한 에셋들을 선택해서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도움말을 통해서는 사용 방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공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프리셋 변경을 통해 다른 프리셋으로 변경도 가능하며, 마음에 드는 공간을 선택을 했다면 해당 공간의 바닥과 벽면의 재질을 변경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톤 앤 매너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빌드 시스템의 조작 방법은 비행식과 캐릭터 이동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공간을 커스텀하는 데 있어서 각각 효율성이 높은 방식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조작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용성에 대한 검토가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모바일에서 빌드하는 방안과 PC에서 빌드하는 방안을 토글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빌드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조작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공간에 배치하게 되면
이동과 회전값, 그리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메타버스 빌드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오브젝트가 인터랙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의자를 배치한다면 앉을 수 있는 인터랙션 기능을 내포하고 있어서 코딩 없이 인터랙션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인터랙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저희는 기능 모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간을 꾸미는 요소를 넘어서 메타버스를 꾸미게 하려고 한다면 인터랙션 요소를 누구나 쉽게 배치해서 메타버스적 공간으로 커스텀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공간을 꾸미거나 의자에 앉을 수 있게 하거나 문을 열거나 애니메이션을 작동시키거나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모듈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팝업을 띄우고 링크를 추가할 수 있게 하거나 나레이션이나 음악을 재생시키거나 다른 공간으로 연결시키거나 링크를 달아서 외부로 이동하게 하거나 PDF 등을 올려서 뷰어를 실행시키는 등의 다양한 기능 모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3D 모델링을 올릴 수 있는 기능 모듈의 경우는 제품을 스캔해서 올린다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 있는 것을 디지털로 전환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빌드 시스템을 통해서 조합하는 예시를 보자면 음성 채팅 룸을 만들어주는 테이블을 배치하고 의자를 배치한다면 이 공간은 회의실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3D 파일을 등록하는 모듈과 함께 설명하는 팝업 모듈과 웹 링크로 연결시켜주는 모듈을 배치했을 때는 쇼핑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오른쪽의 남자가 바로 저인데요. 이런 것처럼 자신을 스캔하고 가상 공간에 올리는 형태처럼 현실에 있는 것들을 가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드 시스템과 포토그래메트리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랜드는 플레이스가 연결되는 오픈 랜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각각의 메타버스들은 개별적인 공간으로 인지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각 건물들이 하나하나의 메타버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 건물 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메타버스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되어서 관심사에 따라서 하나로 연결되는 세상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쇼핑타운 랜드에 자신의 메타버스 공간을 연결시킨다면 팝업 스토어 형태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자신의 메타버스를 노출시킬 수 있게 되고요. 이 랜드 또한 관리자가 빌드 시스템을 통해서 매번 들어올 때마다 같은 공간이 아닌 다채로운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열리는 공간으로 사용자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랜드의 각 공간들은 관리자와 접근이 가능한 계약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어가 되고 있으며 공간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외관 빌드 시스템을 구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외관 빌드 시스템을 저희는 익스테리어 빌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메타버스 빌드 시스템은 자신의 전용 공간을 커스터마이즈하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익스테리어 빌드 시스템은 랜드 공간에서 자신의 영역을 빌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구역의 권한을 가지게 되면 익스테리어 빌드를 실행할 수 있고 빌드를 실행하게 되면 주변이 이렇게 공사 중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공사 중에는 건물을 변경을 하거나 전광판을 설치하거나 각 구조물들을 변경할 수 있게 되고요. 빌드가 끝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샌드박스 형태의 구조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실시간성에 있어서 신고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경우는 텍스트, 보이스, 메신저, 이모티콘 채팅 등의 다양한 요소를 제공하고 있고 다국어 번역 채팅을 통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번역 채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화 시스템의 경우는 골드와 다이아로 나눠져서 지속적으로 여러 공간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자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각 메타버스 공간에서 커스텀 퀘스트를 통해 보상을 줄 수 있는 개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퀘스트를 발부하여 자신의 공간에 오는 목적을 제시하고 일반 유저들이 해당 공간에 방문하여 베네핏을 받아가는 과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프로젝트의 특성상 기존 플랫폼 개발 방식을 사용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았고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고 있지만 게임 개발을 하던 인력들이 플랫폼을 개발하다 보니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도 깔끔하지 않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미성숙하게 정립되어 있는 현재 단계에서 모두가 큰 꿈을 가지고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지만 바라보는 목적성과 목표가 달라 서로 다른 것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 또한 많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팀원들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단계별로 명확한 목표 설정과 마일스톤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에 대한 협업 파이프라인에 있어서도 명확한 레퍼런스가 있어 그것을 대상으로 기획서를 구축하고 변경이 없는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핸들을 돌려야 하는 메타버스의 개발 특성상 협업 규칙과 폴더 트리 및 네이밍 규칙 등을 명확하게 해놓아야 향후에 데이터를 교체하거나 각 기능 및 리소스에 대한 추적 관리에도 용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바로 고객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메타버스는 제2의 삶이다. 메타버스는 현실을 디지털 트윈에서
가상 공간과 연계한다. 메타버스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같은 내용들이 인터넷상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기에 지구 사이즈와 동일한 사이즈의 공간을 만들고 지구처럼 바닥을 구성을 하고 중력을 가운데로 위치시켜서 개발을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오였던 것이 그런 사이즈라면 메타버스 상에서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인 실시간성에 대한 부재가 생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에 이 플랫폼을 사용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만약 알았더라면 그런 시행착오를 하는 시간들을 아끼면서 비용도 아끼고 시장에 더 좋은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메타버스를 개발하게 된다면 메타버스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이 서비스를 사용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많은 시간을 아끼고 비용을 아끼고 그리고 팀원들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